안녕하세요. 알아보자 플래그풋볼 윅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윅3에서는 플래그풋볼의 경기 진행과 기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경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로 경기 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고 플레이한다는 거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팀 구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팀당 일반적으로 5명씩 주전으로 플레이하고 후보 선수는 7명까지 배정할 수 있어요. 공격 포지션은 크게 4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바닥에 있는 공을 스냅하면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센터, 두 번째, 스냅을 받아서 공을 우리 팀 선수에게 패스 또는 건네주어서 공격을 진행하는 쿼터백, 세 번째, 앞으로 달려나가 쿼터백의 패스를 받아 전진하는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네 번째, 쿼터백에게 공을 건네받아 전진하는 러닝백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경기 중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쿼터백으로 등록된 친구가 경기 내내 쿼터백으로만 플레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꼭 모든 포지션이 다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 러닝백 없이 와이드 리시버만 3명 배치해서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수비 포지션은 큰 구분은 없어요. 저는 수비수의 성격을 고려해서 디펜시브 백이라고 불러요. 디펜시브 백은 미식축구에서 수비 라인맨을 제외한 코너 또는 후방 수비수를 이르는 말인데요. 플래그볼의 수비수들이 예를 들면 미식축구의 코너백이나 세이프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불러요. 수비 선수들은 공격이 시작되면은 공을 들고 있는 선수를 찾아서 플래그를 뜯어서 전진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장은 보시다시피 직사각형 모양의 가운데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양팀 진영이 나뉘어요. 경기장의 가로 라인은 사이드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스타트 라인은 공격 준비 시 공을 놓는 기준이 됩니다. 진영 끝에는 엔드존이 있고 엔드존 앞에 라인을 엔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팀의 최종 목표는 공을 들고 상대팀 엔드라인을 넘어서 이 엔드존을 점령하는 거예요. 미식축구와 플래그풋볼에서는 길이 단위로 야드를 써요. 경기장은 양 엔드라인 사이의 거리가 초등부 기준 60야드, 양 사이드라인 사이의 거리는 30야드, 그리고 엔드존의 폭은 10야드입니다. 그리고 각 진영의 엔드존에서 5야드 지점에 노 러닝존을 알려주는 라인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노 러닝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풋볼에서 득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공을 들고 상대팀 엔드존을 점령하는 터치다운. 터치다운을 하면은 6점을 한 번에 득점합니다. 두 번째, 엑스트라 포인트. 쉽게 말하면 보너스 공격인데요. 터치다운에 성공하면 엑스트라 포인트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엔드존을 한 번 더 점령하면 1점 또는 2점의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이프티. 세이프티는 득점이라기보다는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는 개념에 가까워요. 즉, 공을 들고 있는 선수가 공격 기회 때 자기 팀 엔드존에서 상대 선수에게 플래그를 뜯겼을 때 수비팀 선수 팀이 2점을 득점하고 그대로 공수가 교대됩니다. 이제 팀 구성이 되었고 기본 사항을 알았으니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격 기회를 받으면 우리 팀 엔드존에서 5야드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요. 공격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4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이 공격 기회를 미식축구 용어로 다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공격 기회를 first down, 두 번째 공격 기회를 second down, 세 번째 공격 기회를 third down, 네 번째 공격 기회를 fourth down이라고 부릅니다. 이 4번의 기회 안에 일단 공을 들고 하프라인을 먼저 넘어야 돼요. 능력이 좋으면 4번의 기회 안에 바로 터치다운을 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번의 기회 안에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면 공격 기회가 상대 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술을 취하셔야 돼요. 만약 4번의 기회 안에 하프라인을 넘으면 다시 4번의 기회, 즉 first down부터 다시 주어집니다. 그럼 first down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이 놓이는 이 지점 스타트 라인에 수직으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을 line of scrimmage라고 부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공격팀 선수가 배치되고 한쪽은 수비팀 선수가 배치됩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선수 배치는 자유예요.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이렇게 몰려 있어도 되고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스냅을 하면 다운이 진행돼요. 스냅을 한 순간부터 이렇게 센터와 리시버가 달려나간다든지 또는 러닝백이 쿼터백에게 공을 받으러 온다든지 아니면 쿼터백이 패스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한다든지 이때 아셔야 할 것은 쿼터백은 7초 안에 공을 다른 선수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쿼터백은 센터에게 스냅을 받은 공을 가지고 이 라인 오브 스크림을 넘어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쿼터백은 7초 안에 우리 팀 다른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거나 또는 건네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비수들은 쿼터백이 다른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거나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예외 상황이 있긴 한데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쿼터백이 공을 건네주거나 패스해서 우리 팀 선수가 공을 들고 전진하다가 수비수에게 플래그를 뜯겼어요. 뜯겼으면 뜯긴 위치를 기준으로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가 다시 설정되고 세컨 다운이 진행되는 거죠. 아웃 오브 바운드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아웃 오브 바운드 된 위치를 기준으로 다시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가 설정이 되고 다음 다운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진과 수비를 반복해서 4번의 다운 안에 하프라인을 넘으면 다시 4번의 다운, 즉 first 다운이 주어지고 만약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거나 또는 하프라인을 넘은 후에 터치다운에 성공하지 못하면 공격 기회가 상대팀으로 넘어가고 상대팀 5야드 지점에서 이 상대팀의 first 다운이 진행이 된다. 많이 오해하시는 점은 이 하프라인을 넘어서 다운이 종료가 되면 하프라인에서부터 퍼스트 다운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다운이 종료된 지점에서부터 라인 오브 스크림지가 설정되어서 퍼스트 다운을 진행한다는 거. 다음 다운의 기준은 항상 이전 다운이 종료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을 진행하고자 할 때 쿼터백이 스냅 받은 공을 바로 들고 라인 오브 스크림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전술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런 플레이, 다른 말로 러닝 또는 러싱, 다른 하나는 패스 플레이, 다른 말로 패싱이라고 부릅니다. 러싱과 패싱을 나누는 기준은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어떻게 넘느냐예요. 선수가 직접 공을 들고 넘으면 러싱,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뒤에서 라인 앞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던져서 라인을 넘는 걸 패싱이라고 합니다. 패싱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패스의 조건부터 아셔야 되는데 패스는 패스해주는 방향에 따라서 전진 패스, 후진 패스, 측면 패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뒤에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든 패스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앞으로 넘어온 선수는 전진 패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플래그볼과 미식축구에서의 패스 플레이라는 말은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뒤에 있는 선수가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앞에 미리 나가 있는 선수에게 하는 이 전진 패스 플레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패싱의 장점은 성공한다면 한 번에 많은 거리를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한 번의 공격에 터치다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반면 단점은 패스를 캐치하지 못하면 전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음 다운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해서 패스를
상대팀 선수가 잡으면 그 즉시 공수가 전환이 돼서 공 잡은 선수가 우리 팀 엔드존을 향해 뛰어와서 터치다운 할 수도 있어요. 뭐 터치다운을 못하고 우리 팀 선수에게 플래그가 뜯겨서 수비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상대팀의 퍼스트 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러싱. 러싱의 장점은 일단 전진은 보장한다는 점이에요. 공을 들고 달려가다가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다운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다음 다운은 조금이라도 전진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반면 단점은 러닝백들이 수비수들을 직접 몸으로 따돌리고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패스에 성공할 때만큼은 전진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어요. 따라서 플래그 풋볼에서 득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 다운마다 러싱과 패싱을 적절하게 섞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에서는 러싱 하다가 서드 다운에서 갑자기 패싱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수비수들이 어떤 식으로 수비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공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제 상대팀 엔드존에서 5야드 지점, 즉 노 러닝존 표시 라인까지 왔어요. 노 러닝존은 이 라인과 엔드라인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노 러닝존에서는 다운을 진행할 때 러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패스 플레이로서만 전진해야 해요. 저는 이렇게 패스에서 터치다운에 성공을 했습니다. 터치다운을 했기 때문에 엑스트라 포인트 기회가 주어져요.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마치고 공수를 교대합니다. 터치다운 후에 심판에게 원 포인트 플레이를 할지 투 포인트 플레이를 할지 알려줘야 해요. 원 포인트 플레이는 노 러닝존 라인에서 터치다운을 시도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1점 추가 득점 후 공수 교대. 투 포인트 플레이는 엔드존에서 12야드 지점에서 터치다운을 시도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2점을 추가 득점한 후에 공수교대. 두 플레이를 비교하자면 원 포인트 플레이는 시도 거리가 가까워요. 하지만 노 러닝 존이기 때문에 패스 플레이만 할 수 있다는 거. 투 포인트 플레이는 거리가 멀지만 러싱과 패싱 모두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수비를 해보겠습니다. 수비수들은 공을 들고 있는 선수의 플래그를 뜯어서 전진을 최대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공격수 한 명 한 명 따라가면서 맨투맨 마킹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 방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냅 후에 쿼터백이 다른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수비수가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예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 액션. 플레이 액션이란 미식축구나 플래그 풋볼에서 쿼터백이 러닝 플레이를 보여주다가 패스 플레이로 전환하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쿼터백이 플레이 액션을 하는 순간 모든 수비수는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넘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블리츠 전술을 사용할 때인데요. 블리츠 전술이란 미식축구에서 후방 수비수들이 쿼터백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막 돌진하는 수비 전술을 말해요. 플래그 풋볼에서는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로부터 7야드 지점에 블리츠 라인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요. 수비수가 스냅 전에 블리츠 라인에서 손을 들고 대기하면 블리츠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즉 스냅하면 블리츠 라인으로부터 돌진해서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뚫고 쿼터백을 노릴 수가 있다. 따라서 수비수들도 나름의 수비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다운에서 블리츠를 할지 안 할지 하려면 몇 명이 블리츠 라인에 가 있을지 또는 블리츠 라인에 가 있긴 하지만 굳이 돌격하진 않는다든지 이러면 공격하는 선수들도 상대방이 블리츠를 하러 올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아서 특히 쿼터백에 패스 플레이에 부담이 생겨요. 사실 블리츠 전술이 없다면 쿼터백은 적어도 7초 동안은 엄청난 보호를 받고 패스할 대상을 천천히 찾아보고 패스하던지 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블리츠가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쿼터백은 부담이 엄청 커지고 공격 진행에 꽤나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스포츠가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윅 4, 5, 6 쭉쭉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윅들을 보시면서 중간중간 이건 이런 상황이었고 이래서 이 규칙이 있구나 하시면서 다시 이번 윅 3를 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